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전세 거래가 줄어든 대신 반전세가 3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현상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김은열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반전세가 상당히 늘었군요. 우선 이 반전세가 어떤 거래 형태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반전세는 이제 보통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보증금을 걷되 대신 이제 예. 월세 전세는 월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서 월세를 추가로 이제 얻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예, 이게 보증금을 낮춰서 싸게 주되 거기에 대한 그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인 같은 경우 그렇게 수익을 얻는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늘고 얼마나 이 전세 거래는 줄어든 겁니까? 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확실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2월 7,044건을 기록했습니다. 예. 11월에는 8,390개 전세 매물이 서울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12월 들어서 전세 거래가 약 16% 감소한 겁니다. 네. 이제 반면에 준전세,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월세 20년치를 넘는 반전세의 경우에는 11월 1,132건에서 12월 1,515건으로 33.8%가 늘어났습니다. 전세 거래는 감소했는데 이 반전세 거래는 전세 거래의 감소폭보다 높은 상승률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지난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나요? 일단 올해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8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18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건수는 1만 581건으로 전월 달인 11월 9,515건에서 약 11.2%가 늘었습니다. 예. 전세는 늘어난 반면에 이제 반전세는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예. 11월 1,902건에서 12월 1,873건으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게요. 2019년 말 기준과 2018년 말 기준이 상당히 좀 다르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반전세 거래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전세 매물이 희귀해진 점을 이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매물은 제한적인데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반전세로 발을 돌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관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난 원인이 뭐냐가 될 것 같은데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교육 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전세를 들어가 살려 하는 수요가 이사철을 앞두고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을 넣어야 하는데 이때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 과열지구 내에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 요건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거주지에서 2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현재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1순위 청약 자격 강화도 전세 수요를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교육과 또 청약에 대한 그 순위 강화 이것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다른 원인도 이제 있습니다. 주로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주로 거론이 되는데요. 대출 규제로 집 살 돈을 마련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는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해 7월 상승 전환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11월까지는 0%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1.24% 올라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살 때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추가 규제가 없는 9억 원 미만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부 발생하면서 이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도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처럼 이제 매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월간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 전환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오름세도 점점 강해져서 12월에는 전월 달인 11월 대비 0.58% 상승했습니다. 이런 전세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세의 수요가 좀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것을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 이제 사교육 중심지의 임대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임대차 수요가 높아지는 것만큼 올해 해당적 입주량이 많지는 않아요. 최근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 SI, SGI 그렇죠. 그거 그런 거 외에도 뭐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뭐 여신 규제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입 시 LTV 뭐 규제 강화라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허들이 되면서 자가 이전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많나요. 예, 지금까지는 이 전세 매물 자체가 아주 희귀한 상황에서 이 전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시장 평가고 그에 대한 근거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보다는 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전세를 뭐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몰리는 형태가 더 그런 분위기가 더 짙습니다. 예. 사실 전세는 이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전세금은 결국 돌려받게 되는 돈이고 또 매달 월세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사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합니다. 예. 월세살이는 정해진 가처분 소득 내에서 주거비 고정 지출이 매달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희귀해지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올라서 수요자들이 이 전세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라면 반전세로 수요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내몰리는 것이죠. 집주인들도 이제 이를 알고서 전세 물건을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집주인이 유리해진 환경이 된 셈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가 반전세이기 때문에 매달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계약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반전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우리 그 전세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은경 기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변수가 없는 한 이 반전세 거래 증가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도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반전세로 돌아서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또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점도 이 전세 매물 부족을 심화시켜서 이 반전세 거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적다는 뜻입니다. 실제 부동산 114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은 24,254가구, 약 24,000가구입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이보다 26.6%가 감소한 17,793가구, 약 18,000가구 정도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예. 이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반전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거래를 일단 억제를 하니까 전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전세 매물이 또 희귀해지다 보니까 반전세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좀 계속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 기자는 계속 부동산을 취재를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을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이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을 텐데 지금 그 부동산 관련 취재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봐왔으면은 어느 정도 그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부동산 정책 이것이 좀 시장에서 먹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현 정부의 규제 하에서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일단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동산 심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 가격 상승 또 이런 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또 전세 매물 희귀로 인한 반전세 거래도 증가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예고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허가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요? 그런 것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세제 강화라던가 혹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이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세제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집주인의 세제 부담을 늘리면 이 그 늘어나는 집주인의 부담을 세입자가 또 전가하게 돼가지고 예. 여기 어떤 월세를 올리거나 혹은 전세로 돌리던 매물을 이제 월세나 혹은 말씀드린 반전세로 또 돌려가지고 임대인 집주인이 어떤 부담을 이렇게 임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시장 얘기를 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김영렬 기자는 아직 미혼이죠. 예, 예. 결혼을 할 겁니까? 결혼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한 독립해서 살겠죠. 그렇게 네. 되다 보면은 최소한 뭐 반전세라도 살아야 될 텐데 네, 김 기자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어떤 그 젊은이들의 주거 대책이라든지 그런 환경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젊은이들의 뭐 주거 환경이라고 하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내 집 장만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장만이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 이제 보통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놓았을 때 그 중간 가격이 현재 9억 원 정도를 이제 조금 밑돌고요. 예. 이제 이런 금액을 마련하려면 사실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마련하기가 힘든데 지금과 같이 어떤 이 서울 내에서 LTV 40% 규제와 같은 이런 대출 규제 하에서는 사실 자금 마련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뭐 전세로 살게 되거나 이제 이런 좀 주거 환경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 뭐 친구들이라든지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뭐 정부라든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 그 청년주택 뭐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청년들에 대한 주거 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 입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입지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청년들이 어떤 이 청년주택 이 입지를 이제 판단할 때 실제 내 직주 근접 예. 그리고 나의 어떤 그뭐 생활 패턴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 편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어느 정도 정부의 그래도 노력이 그 정도 좀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지는 않나. 예. 일단 주변 청년들 반응을 이제 들어보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뭐 도움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상황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그런 것 같군요. 이 집 문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내 집장만을 하는 그런 또 분들도 있고요. 우리 김 기자 30대 초반인데 30대 중반까지는 꼭 자기 집 마련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